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기본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 대해서 평면이 결정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기억. 세점 OBD인데 OBD는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 세 점이기 때문에 평면 하나를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점 A와 직선 OC 그랬는데 A와 직선 OC는 한 직선과 그 위에 놓여 있지 않은 한 점이므로 역시 평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 직선 AD와 직선 BC는 평행한 두 선분, 그죠? 연결했다면 평행한 두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그 다음 리을 직선 OC와 직선 BD 그랬는데 직선 OC와 직선 BD는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평면을 만든 건 아니죠. 그 다음 미음 직선 OA와 그 다음에 직선 AC 그랬는데 이 OA와 AC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됩니다. 역시 평면 결정 조건 중에 있고요. 직선 OB와 직선 AD 그랬는데 역시 이 두 놈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즉 꼬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죠. 됐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 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모서리 A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라고 해봤자 그냥 말로 합시다. AB가 있고요. AE가 있고 그 다음 FG, FJ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서리 AF와 평행한 거, 모서리 AF와 평행한 놈은 당연히 EJ, DI, CH, BG 그렇죠?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서리 AF와 꼬인 위치에 있는 놈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니까 일단 ED 그 다음 CD 맞습니까? 그 다음 BC 이렇게 세 개와 아래쪽에 보시면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서리 AF와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GH 그 다음 IH 그 다음 JI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모서리 AF를 포함하는 면은 당연히 ABGF면과 AEJF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모서리 A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당연히 요 윗면 ABCDE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FGHIJ 요 평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모서리 AF와 평행한 면은 자 얘하고 평행하다라는 것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AF와 평행한 면은 여기 있는 EDIJ와 그 다음에 DCHI와 그 다음 BCH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면 ABCDE와 만나는 면 ABCDE와 만나는 면은 요 옆면들 5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면 ABCDE와 평행한 면은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요 밑면 FGHIJ 이렇게가 될 겁니다. 이거 뭐 충분히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대표형 1번 평면의 결정 조건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 ADH와 두 선분 BE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EG 요렇게네요.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두 선분이 BE 요거와 그 다음에 EG 요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냐면 세 꼭지점 A와 D와 H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그랬는데 일단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평면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점 ADH로 평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점 하나와 직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하나를 가지고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와 BE를 가지고 면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H와 BE를 가지고도 면 하나, D와 BE를 가지고도 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EB라는 요 직선 있죠. 요 EB를 직선으로 본다면 요 놈과 점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이 3개, 똑같이
EG라는 직선과 요 각각 3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이 3개. 그래서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요 직선 BE와 직선 EG를 가지고 평면 하나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평면이 1개. 그래서 총 8개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3점을 갖고 만드는 것, 그 다음 점 하나와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가지고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또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뿔의 꼭지점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 그랬는데요. 이 꼭지점들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 3점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를 포함하게 하려면 결국은 여기서 2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4점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하면 그 3점은 한 직선 위에 놓일 수 없는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A와 나머지 2개, 여기 누가 들어갈지 이걸 선택하는데 그놈이 B, C, D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므로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B, C, D, E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물론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면을 만들면 되겠지만 이 4개는 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하던 간에 만들어지는 평면은 항상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포함하지 않게 나머지 점들 중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면은 평면 B, C, D 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총 7개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공간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어느 4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6개의 점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고요. 322번 문제처럼 어느 4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므로 이 6개의 점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3개만 선택하면 그놈들이 각각 서로 다른 평면을 만들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6 컴비네이션 3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20개 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계산하지 않고도 그죠? 머릿속에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324번 공간에서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8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최대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부터 봅시다.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개의 점이 있으니까 이 4개의 점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뭐가 있어요? 4 컴비네이션 3. 그래서 일단 4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이 4개의 점만 가지고서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4개의 점들과 직선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면의 최대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4개와 이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 중 겹치는 놈은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직선 하나와 4개의 점이니까 또다시 4개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지금 직선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또 다른 4점이 있는 건데 이 공간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점 2개를 이쪽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 직선과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각각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평면의 최대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 중 겹친 건 하나도 없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와 요렇게 네 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평면 중에도 겹치는 것이 없다고 봐야만 평면의 최대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쪽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4 컨비네이션 2개, 즉 6개고요. 그 다음에 그 6개 각각에 대해서 요 점들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4가지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점 선택,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겹치지 않도록 요 4점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평면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6이고 그 다음 얘는 4니까 총 24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요거 4가지, 그 다음 요거 4가지, 요거 24가지를 다 더한 정답은 32가지가 됩니다. 됐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용 2번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그랬는데요.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에서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평면 ABC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 자, 평면 ABC면은 요거 그려볼까요? 요 놈입니다. 요 놈과 평행한 요놈과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누가 평행하겠어요? 요 ED겠죠. ED 직선은 ABC 평면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누구도 그러냐 하면 요 EF 직선도 이 평면과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FD 직선도 이 평면과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ABC라는 이 평면과 만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얘랑 만나고 있는 BF, CF, CD, BF, AD, A는 다 예선 탈락입니다. 그리고 남는 게 이렇게 3개인데 가만 봤더니 이 ABC 평면과 EDF라는 요 평면 자체가 평면끼리 평행한 거죠. 따라서 평행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평면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즉, 이 평면 위에 어떤 직선을 잡더라도 이 ABC 평면과는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에서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평면 ABC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를 A개. 이거 이미 구했습니다. 그죠? 3개였고요. 직선 EF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 자, EF가 어디 있냐 하면 EF는 여기 있습니다. 얘하고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일단 만나지 않아야 되죠. 그럼 만나는 애들은 AE, ED, 그 다음에 뭡니까? BE, 그 다음에 CF, DF, BF 전부 예선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 EF와 만나지 않는 모서리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볼까요? AB 그렇고요. 그 다음에 BC 그렇고 AC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CD, AD 요 놈들이 EF와는 만나지 않는 모서리들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중에서 꼬인 위치라는 것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EF와 평행한 놈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AC죠.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것은 사각형 ACFE 보이십니까? 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요 놈이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거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요것들이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AC와 EF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는 꼬인 위치에 해당되는 놈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AB, BC, CD, DA를 보면 EF와 만나지도 않고 또한 평행한 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는 총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B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4 해서 정답은 12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오른쪽 사면체 ABCD의 면 ABC, 그 다음 ACD의 무게중심을 각각 PQ라고 하자. 보기에서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먼저 기억 보시면 직선 CD와 직선 BQ 그랬습니다. 자, CD와 BQ라는 놈은 당연히 만나지도 않고 표시해 볼까요? 이 놈입니다. CD라는 놈과 BQ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꼬인 위치 맞고요. 그 다음 직선 AD와 BC 그랬는데 직선 AD는 이거고 직선 BC 역시 요겁니다. 역시 둘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볼까요? 디귿은 직선 PQ, 요거죠, 요거. PQ와 그 다음에 직선 BD, 요걸 다 지우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요 놈이 이게 좀 표시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한데 요 놈하고요. 직선 BD가 이 놈이잖아. 얘네 둘이 꼬인 위치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가 꼬인 위치에 있는지 알려면요. 이걸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AQ의 연장선과 CD가 만나는 점을 이렇게 보고 얘네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BC와 AP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결국 BC의 중점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M1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 다음에 AQ의 연장선과 CD가 만나는 요 점이 바로 CD의 중점이 되죠. 요 놈을 M2라고 합시다. 왜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왜 중점이 되는지는. 자, 그렇다면 삼각형 A, M1, M2에서 그죠? 이 PQ와 M1, M2는 서로 평행입니다. 왜냐하면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Q와 M1, M2가 서로 평행이고요. 또한 밑에 있는 삼각형 BCD에서 M1, M2와 BD가 서로 평행이죠. 왜? 중점 연결을 했으니까 당연히 BD와 M1, M2는 평행입니다.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BD와 M1, M2가 평행이고 PQ와 M1, M2가 평행이면 당연히 BD와 PQ가 평행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 경우는 평행한 거지 꼬인 위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327번. 정 N각기둥에서 밑면의 한 모서리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F의 3은 3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밑면의 한 모서리라면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얘랑 꼬인 위치에 있다라면 일단 요 세로로 서 있는 요 모서리 중에서는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니까 저 뒤쪽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꼬인 위치에 있는 거라면 요 윗면을 형성하고 있는 모서리 중에서는 요 놈과 요 놈 요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죠. 왜냐하면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꼬인 위치는 아닙니다. 됐지? 그 다음에 정사각기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요 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들 중에서 뭐 세로로 서 있는 놈들 중에서는 요렇게 두 개가 꼬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윗면을 이루고 있는 요 모서리 중에서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놈은 요렇게 몇 개?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정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 N각기둥 보시다시피 요 밑면의 한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 세로로 서 있는 모서리들 중에 두 개는 무조건 요 모서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꼬인 위치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기둥에서는 세로로 서 있는 모서리 중에 두 개 빼고 나머지 하나인 거고요. 사각기둥에서는 이렇게 두 개 빼고 나머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각기둥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세로로 서 있는 것 중에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세 개 요놈, 요놈, 요놈이 꼬인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세로로 서 있는 것 중에서는 n-2개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얘가 홀수각형일 때와 짝수각형일 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시다시피 홀수각형일 때에는 요 놈과 평행한 놈이 윗면에 하나가 존재하고요. 짝수각형일 때는 요 놈과 평행한 놈이 윗면에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볼까요? 얘랑 평행한 놈은 요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육각형이 돼버리면, 정육각형이 돼버리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것도 대충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밑면에서 요 놈과 평행한 놈을 본다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가 홀수각형일 때와 짝수각형일 때로 나뉩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윗면에서 n에서 하나만 뺀 놈.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기둥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거고요. 그죠? 오각기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짝수각형에서는 얘와 평행한 놈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n-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얘는 그냥 공통된 거니까 3부터 30까지 주르륵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3 넣으면 1이고요. 30 넣으면 28이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1부터 28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28, 2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 곱하기 29가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홀수각형일 때에는 요 놈을 더해야 되는데 n이 홀수일 때만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3 넣으면 2죠? 그 다음에 5 넣으면 4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7 넣으면 6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9 넣으면 2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뭡니까? 결국은 시그마 n은 1부터 요 n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요? 그냥 k라고 씁시다. k는 1부터 14까지 2k 요것들을 싹 더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14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짝수일 때를 본다면 n이 4일 때 2이고요. n이 6일 때 4이고요. 쭉쭉쭉 해서 또다시 30일 때 또 얼마가 되는 거야? 28 되는 거잖아요. 결국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몇 배? 2배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더하면 되는데 14로 묶어주면 29 더하기 30이 되는 거니까 59가 돼버려요. 그치? 그러면 14에다가 59만 곱한 요 놈이 정답이 됩니다. 4, 5, 36, 4, 5, 20, 그 다음에 59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12 해서 826까지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그거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요거 왜 4점인지 알겠죠? 오케이.